자, 반갑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투자 캡틴 큐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채널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가 구독자가 이제 2,3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소식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일상에 집중하고 회사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기로 했던 이런 약속들 조금 미흡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또 계속해서 또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기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부분들은 역시나 빠따와 관련된 정신 교육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정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같이 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는 구독하시는 분들 매번 같은 얘기한다고 좀 실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음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투자 행위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끝까지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단순하죠? 보시는 것처럼 큐큐큐 계속 사 모으면 됩니다. 근데 이 계속 사 모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눈을 팔고 삼성전자, 특히 국내 주식 이런 저평가된 거를 사려고 했다가 또 물리고 또 마음고생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 꼭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립 투자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연금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저한테 아직까지 커피 쿠폰 안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개인 카톡 남겨 놨으니까 그 연락 한번 주시면 같이 의시하면서 좋은 장기 투자 함께하는 문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한번 해 볼게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식을 잠깐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번 주에 나왔던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미국 중앙은행이 패드죠.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빅컷. 0.25를 예상한 게 아니라 이제 0.5 포인트 정도를 인하해서 이제 빅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4년 만에 금리를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뭐 솔직히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진짜 엄청난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금리의 인상을 끝까지 막았다. 끝까지 막고 나서 버텼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비컷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숨통이 더 튈 수도 있겠죠. 위기를 많이 막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좀 경제적인 관점을 보는 입장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지금 고비가 풀린 이 부동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대한민국 시즌 2의 출발점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또 부동산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 금리가 인하된다? 자, 그러면 이게 불쏘시개가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암울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젊은이들. 이 부동산 지금 저는 굉장히 미쳤다고 봐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2 통화량이라고 했잖아요. 영상 처음 해 보면 알겠지만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계속 푸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무조건 부동산으로 가야죠. 자, 근데 이렇게 고삐 풀린 이 부동산이 금리가 인하돼서 더 풀린다.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거고요.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번외편으로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선거와 또 영향이 있으니까 더 환장한 겁니다. 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근데 부동산은 계속 올라간다. 저출산인데 부동산은 계속 올라간다. 미치는 거죠. 지금 뭐 연금 개혁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이런 노파심과 관련된 걱정을 좀 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가 갖고 오는 이제 결과들이 내년 이제 대선을 다 앞두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2년 이후에 우리나라도 있고 윤석열 정권 정권 요구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잡혀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미치는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부분 "비컷의 결정이 우리가 봉사하는 국민과 미 경제를 위한 옳은 일이라고 결정지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자 포인트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 좀 주목해야 될 게 초저금리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초저금리. 자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초저금리로 돌아간다는 신호가 있다고 하면 아마 더 폭등하고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 눈치 싸움하는 어떤 경제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나, 변동성을 계속해서 주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주저리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도 아마 이제 기준금리를 제가 봤을 때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하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인하를 하는 시점에 어떤 세상이 오는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포인트적인 요소들이 있죠. 자 보면 뭐가 있냐. 9월 FOMC 전도표상 금리 전망을 잠깐 보시면 2024 년도까지 4.4 포인트에서 2.9 포인트까지 떨어진다. 금리는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켜봤을 때 2.9% 까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초저금리 시대로는 가진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점도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가는 겁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과 경기 냉각 신호가 뚜렷하다고 하죠. 실제 경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예를 들어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져서 자연스럽게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재무제표상. 그쵸? 100 억의 대출을 5% 빌렸는데 5% 금리가 이제 3%로 줄어들어. 그럼 가만히 있어도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미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컷이 단행이 되니까 지금 미국의 M7이 뭐죠?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주요의 굴지 IT 기업들 그쵸? 이제 다 S&P 500, SPY랑 지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QQQ에 편입이 돼 있는 종목들이죠. 그쵸? 너무 좋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게 19일 상승률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이제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금리 인하가 갖고 오는 이슈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M7 또는 S&P 500 이나 QQQ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순매수액 순위가 나와 있어요. 순매수액 애플, 슈왑, SCHD 이런 것들 올랐으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런 것들 SOXL 뭐 이런 것들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3 배짜리.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뭐 TQQ 이런 거 있잖아요. 3 배짜리 TQQQ, SOXL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돈이 물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실 때는 레버리지 투자의 종목을 사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적립식으로 잘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리고 대망의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갑니다. 제 영상을 좀 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문의 많이 왔어요. "이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제가 삼성전자 저도 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 때부터. 삼성전자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130,000 전자 간다. 여러분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130,000 전자 그다음에 뭐 100,000 전자 나왔어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지금 근데 6만 원까지 왔어요. 아마 미래 증시는 뭐 미래 종목은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나 그래도 삼성전자 너무 떨어지지 않나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위 코스피 1 순위예요. 그쵸? 우리나라 절반 10명 중에 거의 뭐 5명 이상이 삼성전자를 쪼금씩은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쪼금 모아가도 되지 않는 분위기일까?'라는 생각하는데 추천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 마음고생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가장 최신판 뉴스가 뭐냐? 삼성전자 너무 떨어져서 이제 임원들이 사 모으고 있다, 임원들이. 임원들이 이제 줍줍하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돼서 삼성전자 이제 수익권이나 또는 이제 비슷하게 오면 저는 빨리 손절하고 뭐로 가라? QQQ로 가라. 종목 말고 QQQ로 가라. 대세는 QQQ다. 여러분 시가총액 376 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가총액 1 위가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시죠? 메타 뭐 이제 애플 뭐 다 지금 2,000조 가자 2,000조. 2,000조. 그쵸? 어디로 돈을 여러분들이 맡겨야 할지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지분율이 50% 이상이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살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장이라도 손절하고 싶은 게 삼성전자예요.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꼭 만약에 반등이 되시면 어떻게 해서든 탈출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메시지를 남겨 놓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QQQ 관련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것들 이제 뭐지? 챗GPT에 좀 물어봤어요.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갈지 이제 조금 나온 대답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리가 인하되면 결국은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기술주와 성장주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는 성장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기술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더 촉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가 자본 비용이 낮아지면서 미래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게 계속해서 투자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우상향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소비가 활성이 되거나 기업들이 좀 부담이 덜어지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때문에 결론은 기술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뭐 해리스냐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냐 이제 설레설레 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쪽은 누구냐? 트럼프죠. 그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절세나 뭐 투자나 아무래도 기업가의 입장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큐큐큐의 미래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금리 인하냐 금리 인상이냐 또는 대통령이 누가 되냐 우리 지금 캡틴 큐하는 장기 투자하는 여러분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뭐 어떤 중심을 잘 잡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포지션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겠지만 배당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SCHD는 모을 만큼 모은 것 같아요.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바꾸려 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질문이 하나 뭐냐면 "야 이 자식아 너 왜 SCHD만 모으냐. QQQ 왜 안 모으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SCHD는 SCHD로 두고 나머지 비용들은 제가 봤을 때 QQQ를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들과 장기 투자를 같이 하고 그 수익률이 또 어떻게 진화되는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영상들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오해 많이 받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산 자본이 투자금이 10억 미만이다 그러면 여러분 QQQ로 불려야 돼요 일단. 제일 공격적이에요 이게 그나마. 지수를 투자하고 레버리지를 투자하지 않은 것 중엔 QQQ가 가장 공격적이다. 그러면 이걸로 여러분이 돈을 불리시고 한 10억 이상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정성 있는 SCHD로 여러분들이 바꿔도 나쁘지 않다. SCHD 연평균 수익률이 12% 정도 됐고요. 이제 배당 또한 3.5% 정도 되잖아요. 그쵸?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같이 호흡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영상을 올리고 저도 유튜브를 개설한 지 한 3 개월 됐습니다. 내용이 좀 부족하겠지만 마음은 하나예요. 흔들리지 않고 한 주 한 주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기 투자해서 노후 준비, 자산 증식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영상을 좀 남겼는데 뭐 허심탄회하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왜 이렇게 안 올리냐." 좀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 특성상 7, 8, 9가 가장 바쁜 달입니다. 덥고 짜증 나고 이런 영업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유튜브 신경을 썼더니 사 회사 일을 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틈틈이 여러분들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이씨 뭐 맨날 왜 똑같은 영상만 올리냐. 같은 얘기만 반복하냐." 아니 여러분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같이 좀 소통을 하고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같이 또 카톡도 보내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카콜라 진짜 맛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제로가 아니에요. 코카콜라는 무조건 오리지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제로를 먹습니까? 코카콜라는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그래서 코카콜라를 많이 먹으면 SCH에 또 코카콜라가 한 3.5% 정도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도 잘 상승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그냥 여담으로 남겨 놓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쪼금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어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그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노후준비 점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편하게 저한테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 카톡도 편하게 주시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어 자, 다음 영상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